회사우소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이 말은 예술을 둘러싼 중요한 논의를 제공하는 말이지만 그 뜻이 잘못 알려져 온 대표적인 말이기도 한데요. 본문을 읽고 자세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하문왈, 교소천해, 미목반해, 소이위 현해, 하위야. 자하가 여쭈어 말하였다. 어여쁜 웃음 보조개 짙고 아리따운 눈동자 흑백이 분명하니 흰 것으로 광채를 내도다. 이것은 무엇을 일컬은 것입니까? 자왈 회사 후소 왈 예후호. 공자가 말씀하셨다. 그림 그리는 일은 흰 것을 뒤로 한다. 자하가 말하였다. 얘가 제일 뒤에 오는 것이겠군요. 자왈 기여자 상야 시가 여언 시이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깨우치는 자 상이로다. 비로소 너와 더불어 시를 말할 수 있겠구나. 공자와 제자 자하가 어떤 대화를 했는데 해석을 봐도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죠. 대화 속에 시가 인용되고 있고 그 시의 가사가 암시하는 뜻을 서로 선문답처럼 주고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간에 공자의 말로 회사후소란 말이 나왔는데 회사후소장이라고 이름이 붙을 만큼 중국 미술사에서도 유명한 장입니다. 우선 여기서 공자에게 질문한 제자 자하는 학위편에서 한번 소개가 됐었죠. 이름은 복상이고 위나라 출신의 공자보다 44세 연하였던 제자입니다. 자하의 질문에 등장한 시는 자하의 고향인 위나라의 시 위풍 중에서도 석인이라는 시의 한 구절인데요. 이 시의 구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석인은 훤칠하게 잘생긴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위나라의 장공이 제나라 태자의 동생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위나라 사람들이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찬미한 노래라고 합니다. 석인 기기 늘씬한 여인이여 훤칠도 해라. 의금 경의 무늬 있는 비단 옷에 호옷을 걸쳤네. 제후 지자 제후의 딸이요. 위후 지처 위후의 아내요. 동궁 지매 동궁의 여동생이요. 형후 지이 형후의 처제요. 담공 유사 담공이 매부로다. 수여 유제 소는 부드러운 띠풀 같고 부여 응지 살결은 돼지 비계처럼 보드라워라. 영여 추제 목은 굼벵이처럼 기다랗고 치여 호서 이빨은 박씨처럼 가지런히 빛난다. 진수 아미 매미 이마에 호랑나비 촉수 같은 눈썹. 교소 천해 어여쁜 웃음 보조개 짙고 미목 반해 아름다운 눈동자 흑백이 분명토다. 이 시의 마지막에 교소천해 미목 반해 이 두 구절이 자하의 질문에 들어가 있는데요. 교소천해 어여쁜 웃음 보조개 짙고 교가 아름답다는 뜻이니까 교소는 아름다운 웃음, 천은 웃는 입모양이 예쁜 것을 말하는데 해는 어조사로 들어가서 어여쁘도다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미목 반해 미목 아름다운 눈동자. 여기서 반이라는 글자는 눈 목자에 나눌 분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반은 눈에서 검은 눈동자와 흰자 위의 경계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그런 눈이라고 하는데 교소천해와 미목반해 둘 다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을 묘사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이위 현해 소 흰 것으로서 현 빛나게 하다. 교소천해와 이목반해가 흰색 때문에 빛나게 된다는 뜻인데 그런데 세 번째 행인 소이위 현해가 지금 남아있는 시경의 석인 속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 구절을 교소천해 미목반해 뒤에 붙이면 오히려 균형이 깨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자하가 인용한 시의 핵심은 바로 이 소이위 현해에 있습니다. 공자가 회사 후소를 말했기 때문인데요. 회사 후소, 회사, 그림 그리는 일은 후소, 흰 것이 뒤에 온다. 이 구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해석이 바로 주자의 해석인데요. 소를 흰 종이, 흰 바탕으로 생각하고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먼저 준비가 되고 나서 그 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의 우리의 상식에도 들어맞는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잡한 뭔가를 그리기 전에 흰 바탕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도올 선생님은 이런 해석이야말로 너무나도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지금 흰 바탕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주자가 살았던 AD 1100년대에도 이것은 상식이었는데요. 그러나 정작 공자 시대에는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종이가 발견되기 이전에 그림은 주로 무덤 벽에 그리는 채색화였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아는 동양화는 수묵산수화를 말하는데 이 수묵산수화는 당나라 시대에 불교가 들어온 이후 생겨난 장르라고 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해서 채색이 무채색으로 비어간다는 공예사상 없이는 수묵화라는 장르가 탄생할 수 없었던 것인데요. 한나라 시대의 논어 해석인 정현의 고주만 봐도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는 모양을 그리는 것인데 먼저 온갖 색깔을 베풀고 제일 마지막에 흰 물감으로 그 사이를 구분 지음으로써 그 모양을 완성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여인이 빛나는 보조개와 눈동자라는 바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반드시 예로서 마감질을 해야 사람다움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주자보다 1000년 전 사람인 정현은 회사를 당연히 채색화로 보고 이렇게 풀이했던 것입니다. 고구려의 고분벽화만 떠올려 봐도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공자가 회사후소라고 말하자 자하가 예후호라고 다시 질문했죠. 예가 뒤에 옵니까? 호가 의문사로 쓰였죠. 회사후소를 주자식으로 해석하면 회사, 그림 그리는 일은 후소, 흰 바탕이 있은 뒤에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후, 예가 그 뒤를 따른다. 흰 바탕이 중요하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서 예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연식으로 해석을 하면 회사, 그림 그리는 일은 후소, 흰색이 뒤에 온다. 그림은 흰색으로 마무리한다. 채색화해서 어떤 형체를 채색하고 난 다음에 흰 물감으로 도드라지게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죠. 한 인간이 신체적 조건이 좋거나 권력이 있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했어도 그 인격을 완성시켜 주는 것은 예라는 의미로 흰색이 회사의 마무리인 것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치장도 최종적으로는 예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예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기뻐하면서 말했죠. 기여자 상야. 상이 자하의 이름이죠. 나를 일으키는 자가 상이로구나. 공자가 시를 듣고 회사 후소까지 이야기한 것을 듣고 다시 거기서 예의 중요성을 지적한 제자에게 시가 여언 시이의, 시가 이제 가능하겠구나 여언 시, 더불어 시를 말하는 것이 이 의는 어조사로서 감탄하는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하기편에서 자공이 절차탕마를 인용했을 때도 공자가 이제 너와 더불어 시를 말할 수 있겠구나.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회사 후소. 회사는 흰색으로 마무리된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 흰색은 곧 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성은 예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장의 주제인데요. 돈과 학력, 스펙, 얼굴, 키 다 가졌는데
예가 없는 무례한 사람, 그러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민낯이 바로 예로서 마무리되지 못한 인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물론 예가 없어도 본인은 사는데 불편함이 없겠죠. 그러나 무례한 사람을 존경하거나 따르기는 어렵습니다. 형식적인 매너는 독선생을 통해 돈 주고 배울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 마음가짐은 인간적인 성숙과 함께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는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장에서도 역시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시를 인용하면서 대화하는 유가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회사 후소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하 문활, 교소 천해, 미목 반해, 소이위 현해, 하위야. 자하가 여쭈어 말하였다. 어여쁜 웃음 보조개 짓고 아리따운 눈동자 흑백이 분명하니 흰 것으로 광채를 내도다. 이것은 무엇을 일컬은 것입니까? 자왈, 회사 후소, 왈 예후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림 그리는 일은 흰 것을 뒤로 한다. 자하가 말하였다. 예가 제일 뒤에 오는 것이겠군요. 자왈, 기여자 상야, 시가 여언 시의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깨우치는 자 상의로다. 비로소 너와 더불어 시를 말할 수 있겠구나.